네, 딥다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볼 주제는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이노테크 46910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장하자마자 그 따따블의 다음날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뭐랄까 시장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노테크의 핵심 사업이 뭔지, 또 재무 상태나 성장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룬 기업 분석이란 시장 보고서들입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좀 검토해봤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명확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노테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과연 뭐냐, 특히 그 2020년 애플 폴더블 폰 출시 관련해서 기대감이 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이노테크, 여기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어보죠. 네, 핵심 사업은 복합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 이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복합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같은 전자 부품들이요. 아주 극한 환경, 뭐 높은 온도나 습도 아니면 뭐 진동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거군요. 근데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그게 아니라 설계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 한다는 거. 그 내재화 역량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내재화 역량이 있으니까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아주 까다롭고 특수한 요구 사항에도 딱 맞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토탈 솔루션이라면 그냥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장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술 지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기술적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고요. 기술 장벽이 높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바로 시장에서의 지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에서는요, 국내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국내 1위요? 네, 2021년부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 SDI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핵심 1차 협력사라는 점입니다. 아, 삼성의 핵심 협력사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점유율 1위라는 것 이상으로 삼성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나 롤링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세대 기술 개발에 초기 단계부터 아주 깊숙이 참여하는 그런 파트너라는 의미가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기술 개발 파트너? 그러니까 시장이 2026년 애플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주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는 거네요. 애플이 폴더블 폰 내놓는다?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검사 장비는 이노테크가 수주한다. 이런 명확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에요. 근데 이제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에요? 어느 정도인데요? 2023년 연매출이 92억이었는데 2025년 2분기 딱 한 분기 매출만 221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성은 좀 달라요.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2024년 상반기에는 무려 41.3%로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 2025년 2분기에는 20.3%로 뚝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아, 변동성이 크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특정 프로젝트, 그러니까 마진이 아주 높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납품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랄까 평균적으로 한 20%대 정도의 OPM을 가정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세는 좋은데 수익성은 약간 출렁인다. 그러면 최근 주가 급등이 단순히 실적 기대감,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IPO 초기에 주가를 이렇게 확 끌어올린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따따블 기록 자체도 시장의 기대감을 확 보여준 거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경쟁률이 1072대 1, 엄청 높았죠. 1000대 1이 넘었군요. 네. 그리고 기관들이 상장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주식 안 팔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도 56%로 꽤 높았습니다. 아, 물량을 잠그겠다는 기관이 많았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상장 당일에 시장에 풀린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물량 자체가 전체 주식의 32.5%밖에 안 됐어요. 적었죠? 물량이 적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물건은 귀한, 이른바 품절주 현상까지 겹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IPO 초기 과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IPO 초기에 여러 수급 요인이 겹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사실 2026년의 그 애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강하게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미리 반영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2026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24배 정도 되거든요. 24배요? 네, 근데 이건 2026년에 이익이 무려 70%나 성장할 거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거죠. 70% 성장이라 상당하네요. 거기다가 또 IPO로 자금 확보했잖아요. 이걸로 반도체나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신사업 확장하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정말 많이 쌓여 있군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 리스크는 뭘까요? 그 보호예수 해제 물량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 리스크는 12월 7일경부터 풀릴 수 있는 물량이에요. 이게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주로 벤처캐피탈, VC들이 가지고 있는 1개월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1개월 보호예수 물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약 11만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12.65% 정도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장 첫날 유통 가능했던 물량의 거의 39%에 달하는 꽤 큰 규모입니다. 와, 상당히 많은 물량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VC들은 공모가인 14,700원보다 훨씬 아주 낮은 가격에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 그렇죠. 초기 투자자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려고 매물을 그냥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이게 주가에는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큰 변동성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2025년 4분기,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투자 전략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주가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11월 11일 기준으로 82,100원인데요. 이 가격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좀 비싸다는 우려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12월 VC 물량 출회라는 리스크가 같이 있는 구간입니다. 부담과 리스크가 공존한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운 좋으면 10만 원, 한 플러스 22% 정도까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2월에 VC 매물이 예상대로 쏟아진다면 상장 첫날 종가가 58,800원이었거든요. 이 가격 근처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 가능성인데 여기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변동폭이 꽤 크네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 청취자분께서 새로 매수하는 걸 고려하신다면 12월 7일 이후에 VC 물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걸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편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조정을 확인하고. 네, 반대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12월 전에 비중을 조금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이노테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검사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 2026년 애플 폴더블 폰 관련 수혜 기대감이 매우 크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이런 기대감과 IPO 초기의 수급 요인들이 아주 강하게 반영돼서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당장 12월에는 VC들의 보호회수 해제 물량 출회라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요, 2026년에 애플 폴더블 폰 출시 효과가 지금 시장에 이런 뜨거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이 회사가 IPO 자금으로 추진하려는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의 신사업 확장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을 장기적으로 계속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아,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노테크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죠.